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수고 고민이신가요? 많습니다. 신선이엔지요. 네, 신성인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아까 내가 3,4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내가 이제 보니까 2,800원이네요. 아, 2,800원의 비중은요? 예. 20%요. 예, 2,800원에 20%.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죠? 3,000원대는 아니긴 해서. 네. 알겠습니다. 신성이엔지는 아마 어제도 저희가 상담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요것도 이제 조금 더 밑은 열어둬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뭐 앵커님께서 표현하시기에는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3,400원에 2,800원 내놔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3,400원이어도 문제고 2,800원이어도 문제고 이 종목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네.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상담이 들어온다는 것을 바꿔 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은 아닌 거예요. 왜? 비싸게 이미 한탕 해먹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주식을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요. 항상 한탕 해먹었다. 한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비싸게 팔아 넘기는 곳이지 시청자님들에게 비싸게 사가지고 수익을 좀 보세요.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난 기관하고 네. 저기 외국인들이 계속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당하신 거라고요. 그거 보고. 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기당한 분 사람들 보면요. 사람이 번지르르 하고 그 사람이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좋아서 했어요 했는데 사기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번듯했고 사람 정말 인상 좋아 보였는데 사기당했어요.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뭘 보셨든 간에 지금 당하신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됩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렇게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이 종목을 끝낼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절대 속지 마세요. 시장은 시청자님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시청자님의 돈을 뺏어가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를? 정리는 일단 뭐 당했을 때는 손실을 각오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일을 각오는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이 기업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만한 기업인 것은 일단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신사업 이런 거 신재생에너지 관련 쪽으로 엮여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잠깐 이야기 좀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뭐 경선 끝나고 대선 후보 나오고 난 다음에 대선 딱 나오기 시작했다. 이제 선거 토론하기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나오겠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때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 대신에 지금은 거품이 빠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올지는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이야기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죠? 네. 요즘은 누가 그래서 대통령 후보를 할 건데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신재생에너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면 네. 그때까지는 얘는 올라왔던 거 전부 다 반납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신재생에너지 이야기 나오는 그날까지 내려갈 거예요. 네.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지난번처럼 엄청난 급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청자의 매수가도 안 올 수도 있고 또는 매수가까지만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손절은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고 요거는 일단 떨어지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1,500원이라든지 1,700원 정도까지만 빠지면은 더 이상 내려갈 길은 별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1,700원 내려간다 하면 네. 좀 더 더 살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이게 팔랑팔랑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1,700원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닥입니까?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일단 1,700원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 1,800원까지 밖에 안 올라갔다. 반등이 1,800원밖에 안 왔다 이러면 시청자님 매수를 괜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려간 걸 보고 저기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서 추가 매수를 굳이 하고 싶으시다면 1,700원이 됐을 때 전화를 주셔야 더 정확합니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1차 계획을 짜는 거예요. 1,700원까지 내려가더라도 별 수 없다. 일단 들고 가보자인 거고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거기서 다시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전화 드릴까요? 그럼요. 그래서 1,700원이나 1,5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거기까지 안 오고 반등이 나와버리면 시청자님까지 본전까지는 거의 뭐 충분히 올 거예요. 근데 이 말 들으면 또 추가 매수 할까요? 하는데 아니요. 추가 매수 없이 본전에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은 당하셨는데 앞으로는 당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YJM 게임즈 네. 매수가 2,950원, 비중 45%입니다. 네, 2,950원에 45%, 비중도 꽤 이제 많이 들고 있으신데 도와드릴게요.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멘토님? 이거는 지금 전략이 없어요. 네. 네, 이건 그냥 참담하죠. YJM 게임즈라고 제가 이제 게임즈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실제로 로스타크라는 게임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게임도 잘하시고. 게임을 오랫동안 해왔고 좋아하죠. 네. 그래서 일단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야기 드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올라오지 않은 기업인데 실적이 좋은 기업을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YJM 게임즈, 일단 이름에 게임즈가 붙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제 방송을 보셨다면 게임주니까 문현지 멘토 너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물론 좋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재무제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띄워보게 되면은 요 기업은요 적자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기업이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돈을 벌고 있지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게임주 사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적자 기업을 사라는 뜻은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적자 기업이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식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께서 주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깨우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게 왜 제가 전략이 별로 없다라고 하냐면요,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주가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갈지 또 어디까지 빠질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정말 최저점이 있어야 되는 기업인 거죠. 왜? 돈을 못 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런 기업을 지금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다른 기업들보다 좀 더 수직 낙하가 좀 더 세죠, 그죠? 다른 기업들 이렇게까지는 안 빠지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유난히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돈을 못 버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을 못 버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최선이다. 그리고 비중도 적어야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명확한 해답을 원하시겠지만 그거는 드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당장은 이 기업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게임스컴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우리 게임 세계 3대 게임 행사가 열리거든요. 이제 그 행사가 열릴 때 NC소프트부터 해가지고 펄어비스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작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때 게임 관련주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YJM 게임즈는 VR 쪽으로도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으로 엮여 있기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여기서 앞으로 안 올라오고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반등은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반등 나올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24,000원대에서 2,400원대에서 2,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내면 안 될까요? 본전까지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조금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반등 시 2,400원 정도만 오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된 거죠? 예, 지금 통화된 겁니다,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가방 컴퍼니고요. 100%고, 네. 매수가는요? 이거를, 문현진 멘토님한테 꼭 듣고 싶은 게, 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네. 해주시면 대로 제가 처리하려고요. 예, 올렸다 내렸다 해서. 매수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실까요, 시청자님? 5,910원입니다. 네, 5,910원에 지금 100%. 알겠습니다. 네. 매수는 언제 하셨어요, 시청자님? 내려오길래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2주, 3주 되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좀 많이 네. 올랐죠? 올해 들어서. 이거는 근데 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영업이익이 보니까. 맞습니다. 방금 보실 봤어요. 줄 아네요, 이제. 예. 아주 5년 훌륭합니다. 연속 적자. 네, 적자가 심하죠. 예. 네. 일단 비중 100%를 사시고 5,900원에 매수하시고 네.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건 좀 제가 의아하네요. 네. 왜냐하면 다른 요일에 상담을 하면은 아니,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해서 현금 갖고 있다가 네. 좀 빠지길래 들어가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너무 완전 잘 반대되는 들었는데 행동을 끝을 못 하시고 들었어요. 아유. 저한테 상담을 하니 좋은 이야기가 안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를 요청하신 게, 다른 요일 하셨으면 아주 젠틀하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아니, 진실하게 그래요? 듣고 싶어요. 일단 저는 비중 100% 들어간 상담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그냥 극도로 싫어하고 비중 100%가 들어갔으면은 누구의 말도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될까요?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확신이 있었다라는 건데 100%를 사놓고 상담을 한다는 건요, 마음가짐으로 봤을 때
100% 사선 안 됐는데 샀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사신 분들은 사실 상담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 지금 당장은 100%까지 들어가셨으면은 사실 이거 대응 방법 없어요. 어떤 분들은 아, 무슨 상담이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중 100% 들어간 상담에 이게 이제 올라오기까지 기도를 같이 해드리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인데, 뭐 일단 했기 때문에 탈출 방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전략은 없습니다. 전략이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 적자 되게 심한데, 우리나라가 또 이 기업은 적자가 심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가 하나가 바로 저출산이에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아마 대선 후보들이 말씀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요. 네, 그거 이제 보고 했는데. 대선이 이제 아마 본격적으로 말씀 나오기 시작할 때가 아마 저는 10월 정도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한 9월에서 10월쯤 되면은 후보가 결정이 될 거고, 공약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토론도 이제 뭐 연말쯤 되면 시작하겠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랑 그런 시기가 나왔을 때 이런 대선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지는 미지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저출산으로 이미 많이 올라왔고 다양한 테마로 엮이면서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적자 기업이. 네. 그래서 여기서 본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테마로 얼마나 엮일지에 따라서 이제 손실 복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원금 노리지 마시고 시청자님이 하셔야 되는 거 제 말 따라해 주세요. 반등 시 매도. 반등 심해도. 예, 지금 현금 없으시잖아요. 그죠? 네. 현금은 이 종목을 팔아서 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가가 지금 차트를 한번 띄워볼게요. 주가가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내려가지만은 않아요. 이대로 일자로 쫙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네네.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나오고, 내려가다 보면 반등이 나오고, 이걸 반복을 해요. 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하루하루 반등 말고요. 아, 지금 이렇게 예, 하루하루 예. 말고 제가 까만 선으로 반등선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흐름. 아, 예. 예. 하루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이게 아니라. 흐름이라는 게 위쪽으로 막 매일매일 좀 올라가면서 내려갔다가 또 이렇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올라올 때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시청자님 올라올 때 손실이 좀 줄어들겠죠. 그죠? 네. 그때 비중을 빨리 줄이셔야 돼요. 아, 이 종목에서 현금을 마련해야 돼요.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런 데서 돈만 더 있으면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낮출 것 같은데 돈 빌릴 데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진짜 가요, 사람이. 아우, 대출은 안 합니다. 네, 하지만은 네. 사람이 진짜 발등에 불똥 떨어지면 정말 그런 일까지 하게 되거든요. 절대 나서 안 되고, 반등이 나올 때 저는 5,300원이나 400원까지 올라오면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가능하시다면 전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거기서. 5,300원이요? 네, 5,300원 정도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여기만 지지가 된다면. 그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고 내려갔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네. 한 4,000원까지 내려가면 이거 반등 나오다 한 4,800원, 지금 현재가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와요. 아,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할까요? 그렇게 될지 여기서 반등 나올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네.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보고 파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유, 지금 4,800원이고 내려갔다 올라가도 4,800원 지금 파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싶지만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은 4,800원이지만 어쨌든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 과정을 보고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기다리셨다가 어떻게 저는 되든지 간에 반등 추석까지 나오면은 볼까 하고 5,300원이 됐든 뭐 지금 5,000원대가 됐든 반등 시 매도를 통해서 저는 일단 비중을 줄이자. 만약 내려갔다 올라오게 되면은 전량 매도 말고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절반 매도. 네, 절반 매도하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3,500원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3,500원대 네. 매도하신 만큼 다시 사시면 매수가가 낮아져요. 그죠? 아, 네. 손실은 낮지만 매수가가 낮아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선 관련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할 때는 수익이 나거나 본전 찾아 나올 수 있게 돼요. 아, 예, 예. 그런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좀 내버려 둬보자. 그리고 반등 시 비중부터 빨리 줄이자라는 조언을 드리고, 줄이고 나면 전화를 다시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